안녕하세요. 선한사주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어제 을축일이었죠? 오늘은 그 다음 글자를 쓰는 병인일이 되겠습니다. 병인일, 제가 참 좋아하는 간지인데요. 그 이유는 각자의 그 사주에서 꼭 필요한 글자들이 있는데 그 글자가 저에게는 따뜻함과 밝음을 주는 병화, 그리고 지금 수대운을 제가 해자축 대운을 걷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수기운을 좀 흡수해 줄 수 있는 인목이 천간으로 가게 되면 간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기 문제도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소 겨울 대운을 걷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좀 춥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빛과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이 병화가 뜨는 날에 저는 참 기분이 좋답니다. 어제는 음의 화인 병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어제는 양의 화인 병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음의 화인 정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정화. 저희 식구들 중에 4명 중 2명이 이 정화일간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정화일간을 좀 더 자신있게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개수일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수와 정화는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정계 사이에는 극이 일어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화일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살짝 부정적인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답니다. 일단 정화는 굉장히 좀 실리적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편관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의리파거든요. 끝까지 의리를 지키려고 하고, 사실은 그 부부 사이도 뭐 40대 이후로는 사실은 의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의리가 강한 관계로 저는 부부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반해서 제가 느끼는 이 정화는 좀 자유분방함이 조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리와는 다소 좀 거리가 멀어 보이고요. 또 정화는 사주에서 이 갑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정화를 바라보면 상관이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그야말로 정화는 상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글자라고 보시면 돼요. 상관이라는 건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기존 질서에 대항하는 성분이에요. 그 전에 누구나 그냥 따라왔던 규칙이나 규범에 대해서 한 번은 더 비틀어서 생각해서 그걸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해서 본인이 옳지 않다고 한다면 그게 지속되어 오던 어떤 규범이나 규칙, 관습이라 하더라도 그거에 저항해서 그것에 대해서 개혁하려는 마음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 바로 상관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정화는 좀 바른 말을 잘해요. 남들이 감히 하지 못하는 말들을 하는데 음간일주다 보니까 조용히 뒤에서 하는 편이죠. 할 말은 다 하는데 병화는 앞에 나서서 투사의 모습으로 한다면 이 정화는 뒷말로 몇 명 친한 사람들과 뒤풀이해서 그런 부분을 조용조용히 피력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일간이랍니다. 그리고 이 정화는요, 정화의 사명은 딱 하나, 꺼지지 않아야 된답니다. 꺼지지 않아야 돼요. 무조건 뜨거워야 돼요. 이 두 개의 조건이 갖춰지면 이
정화 일간의 이 사주는 좋은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화가 강하다면, 신강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신강하다면 좋은 사주일 테고요. 그리고 정화를 극하는 재나 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신약 사주라면 그 정화는 그 정화일간은 좋은 사주라고 할 수가 없어요. 신약 사주의 특징은 남의 눈치를 좀 많이 보고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변에 좀 많이 이끌려 가다 보니까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 남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자력갱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약간 의지적이고 남에게 의타적인 성향을 갖게 되고요. 신강하게 되면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그런 불굴의 의지도 좀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뜻한 바가 있다면 그거를 좀 끝까지 추진해내서 결과물까지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있는 성격을 가지게 된답니다. 그러므로 이 정화는 꺼지지 않아야 되고요. 무조건 뜨거워야 되는 관계로 정화는 지난번에도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반드시 옆에 땔감이 있어야겠죠. 땔감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돼야지 이 정화는 계속해서 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정화의 가장 단짝인 간목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면 굉장히 이 정화는 계속해서 탈 수 있는 저력이 있는 불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십성으로 보더라도 이 정화는 이 땔감은 무조건적으로 정화에게 주어서 자신의 제가 되는, 그러니까 희생적인 모습, 자기 자신을 정화에게 무조건적으로 내어주는 인성의 의미가 있답니다. 그리고 정화에게 있어서 간목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글자는 천간에 경금이랍니다. 이 경금은 왜 필요하냐면요. 캠핑 가셔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모닥불을 피울 때 나무도 도끼로 가늘게 잘라서 넣어야지 불이 죽지 않고 더욱더 활활 타는 특성이 있지요. 그냥 통나무 굵은 채로 넣는다면 그 모닥불은 꺼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목으로 이 경금으로 이 간목을 잘게 잘라서 불쏘시개로 이 정화 안에 넣은다면 이 정화는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뜨거운 특성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최고의 사주 형태가 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천간에 정화와 간목과 경금 이 세 글자를 가지고 있는 이 형태를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요. 벽, 갑, 인, 정. 드러나 보세요. 나중에 계속 나올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용어랍니다. 벽갑 인정의 구조라고 해서 정화 일간이나 아니면 간목 일간이나 아니면 경금 일간에서 이 세 글자가 다 있다면 그 사주는 벽갑 인정의 사주로서 아주 좋은 사주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이 순서는 상관이 없고요. 간목일주에 정화 경금이 있어도 되고요. 경금일주에 간목과 정화가 있어도 된답니다.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구조가, 저희 남편이 이 벽갑 인정 세 개의 구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히 좋은 거는 잘 모르겠다만 저기 전라남도에서도 한참 배 타고 2시간을 들어가야 되는 섬에서 태어났어요. 그 섬에서 태어나서 아버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시고요.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랐어요. 그런 와중에도 그래도 좋은 환경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좋은 대학교 나오고 더군다나 그 섬 총각이 이렇게 예쁜 서울 처녀와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각종 자격증을 많이 취득해서 나이가 50대인데도 불구하고 IT 업계에서 아직은 실력을 인정받으면서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답니다. 벽값 인정을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거겠지요. 거기에 반해서 저의 딸은 정화일간인데요. 간목이 여기 시간에 있어요. 간목이 여기 시간에 있고요. 경금은 없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 간목이 인성이라 그랬죠? 잘 안 나오네요. 이 인성. 이 공부가 시간에 있다 보면 이 친구는 아무래도 늦공부를 좀 할 가능성이 있겠죠. 좀 늦은 나이에 본인의 필요성에 의해서 본인이 좋아하는 그런 공부를 할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리고 일단은 경금이라는 성분이 없어서 이 친구가 단점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바로 이 간목이 정화에 힘을 주려면 이 도끼로 인해서 잘라져서 이 정화의 불길을 살려야 되는데 이 통나무가 그대로 잘리지 않은 상태로 정화에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그 정보 처리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조각조각 잘라서 뇌에 필요한 부분에 잘 배분해서 저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그걸 끄집어내는 과정에서 통나무가 들어가서 그게 이렇게 골고루 뇌에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끄집어내는 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풋은 있는데 좀 아웃풋이 살짝 딸리는 부분이 좀 보이더라고요. 쪼개져서 정보가 하나하나 쪼개져서 세분화돼서 내 머릿속에서 정리되는 과정이 없이 그냥 통째로 넣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요, 이 정화는 모닥불, 화롯불 그런 불도 되지만 밤하늘을 비춰주는 달의 역할도 하고요. 은은한 달빛. 사람이 그래서 은은해요. 보고 앉아 있으면 과하지도 않고요. 뭔가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하는데 그렇다고 존재감이 아주 없지는 않으면서 참 그냥 예쁜 형태로 알맞은 형태로 그 자리를 빛낸답니다. 그리고 이 정화일주는 당연히 뜨거운 열이기 때문에 이 뜨거운 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겨울철에 태어난 정화일 경우에는 굉장히 인기가 많겠죠. 추운 날에 이 정화가
이 온기를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정화를 많이 찾게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임상해 본 결과 겨울철은 해, 자, 축, 월인데요. 이 자월에 태어난, 특히 이 자월에 태어난 이 정화일간은 굉장히 예쁜데도 불구하고 결혼 이후에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험이 많아요. 그런 여자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굉장히 예뻐서 남자가 엄청 쫓아다니고 잘해줬는데 결혼 이후에는 이 남자는 이미 매력을 잃고 다른 곳에 눈을 돌리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자월의 정화는 조금 늦게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은 본인보다는 상대방이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리고 자신의 이 정화가 그분에게 커다란 용신이 될 수 있는, 귀신이 될 수 있는 남자를 만난다면 그 남자분은 이 정화일간의 여자분을 사랑해 줄 수 있을 거랍니다. 그리고 정화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인공적인 불빛이에요. 이렇게 밤에 켜는 그 뭐 백열등이나 그런 등 아래서는 되게 사람도 예뻐 보이고요. 사람이 예뻐 보이고 분위기에도 더 취하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정화일간은 분위기에 좀 많이 약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상관, 간목 입장에서 보면 정화는 상관이기 때문에 조금 할 말을 하고 타인을 많이 의식하지 않고 자신이 중요한 그런 일주가 된답니다. 또한 체면도 굉장히 중요해서요. 남이 자신의 체면을 조금 깎아내리는 그런 표현이나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소심하게나마 발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는 많이 보았어요. 정화가 뭐 병화에 비해서 뭐 다혈질이거나 그러지 않아요. 굉장히 정화는 소심하고 조용조용한 성격인데 본인의 체면, 본인의 자존심이 구겨지는 상황에서는 그때만은 정화가 발끈하는 그런 임상을 제가 많이 보았답니다. 그리고 정화는 음간이다 보니까 좀 더 그 양간인 병화보다는 실리적이고요. 좀 내성적인 경우도 좀 있어요. 그리고 정화는 작은 불빛이잖아요. 작은 불빛이기 때문에 정화일간이 뭐 이쪽이든 이 병화를 옆에 같이 가지고 있다면 태양 아래서 이 정화는 보일까요? 태양 아래 정화는 정말 볼품없이 존재감이 없는 형태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정화 입장에서 이 병화는 겁재거든요. 겁재에 의해서, 그러니까 동료나 친구나 형제에 의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는 인생을 살 가능성이 아주 높답니다. 그러니까 정화일간일 경우에는 병화를 보면 좋지 않아요. 그러면 아까 정화가 일단은 달로서 기능을 한다면 신유술 시간에 태어나면 어둠이 어둠이 내려앉는 이 신유술 시간에는 정화의 달빛이 굉장히 어둠을 밝혀서
길을 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화는 좀 밤 시간에 태어나는 걸 더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화일간일 경우에는 좀 가급적 밤에 순산하면 좋겠지요. 그리고 정화는 작은 불빛이고요. 모닥불인데 4월이나 5월에 태어난다면 4, 5, 미 여기 여름철에 태어난다면 환영을 받지 못하겠죠. 안 그래도 너무 더운데 이 정화가 그 열기를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4, 5월, 4, 5, 미월에 태어난 정화는 조금 인기가 없고 존재감이 조금 없을 수 있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정화일간 6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정화일간은 음화이기 때문에 지지에도 음의 글자가 온다고 했어요. 음의 글자가 온다면 차례차례 보면은 해수, 그 다음 해자, 축이 오겠죠? 축, 인묘, 묘가 오겠죠? 진사, 사가 오겠죠? 오미, 미가 오겠죠? 신유, 유가 오겠죠? 이렇게 6개. 정해일주, 정축일주, 정묘일주, 정사일주, 정미일주, 정유일주, 이렇게 6개의 간지가 만들어질 수 있답니다. 일단은 정화는 해수를 보면은 해수는 강이나 호수잖아요. 일단은 강이나 호수에 정화, 달빛이 비치면 참 아름다운 형상이겠지요. 그런 분위기를 내는 그런 사람일 거예요. 정해일주의 분들은. 그리고 밑에 관성, 그것도 정관. 정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관, 법규, 도덕, 질서 같은 것들, 그런 틀 같은 것들을 잘 지키는 그런 성향이 강할 테예요. 그리고 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돼지잖아요. 이 해가 돼지를 뜻하는 글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해일주는 뭐 정해일주만이 아니겠죠. 지지의 해를 가지고 있으면 먹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미식가일 확률이 높답니다. 그리고 아직 지장간을 배우지 않아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해 중에는 지장간으로 해, 무, 병, 갑이라는 3개의 천간에 이 3개의 요소가 이 해수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중에서 이 간목이 정화 입장에서는 인성이잖아요. 인성이 이 간목이 이 해를 본다면 간목이 해를 본다면 장생이라고 해서 이 인성의 모습이 이 장생을 하고 있다면 어머니의 복이 아주 많거나 인성인 어머니의 복이 많거나 아니면 인성은 또 공부를 뜻하기도 하겠죠. 공부에도 재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 병화, 정화 입장에서는 겁재인 병화가 있다 보면 이렇게 지지의 지장간에 이렇게 겁재가 있으면 굉장히 욕심이 많고요. 투쟁심도 있고요.
경쟁심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해석이 나온답니다. 그리고요, 이번에는 정축일주를 보겠습니다. 축토는 소예요. 굉장히 부지런하겠죠? 그리고 정화는 고물의 정자. 그러니까 농기구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농기구로 해서 소가 열심히 밭을 가는 형상으로 바라보니까 부지런한 사람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축토는 1월의 땅이라고 했잖아요. 1월의 땅인데 얼마나 춥겠어요. 얼어있는 땅인데 이 정화가 끊임없이 이 축토에 열기를 주면서 본인은 힘들어지겠죠? 본인의 열기를 뺏기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이 희생적인 일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이 남편궁인 축토를 끊임없이 축토에 열기를 주면서 본인의 열기를 뺏겨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남편으로 인해서 좀 고생할 수도 있는 그런 사주, 그런 일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축토 안에는 개, 신, 기라는 지장간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건 이 신금이에요. 이 신금은 이 정화 입장에서 편재랍니다. 화극금이니까 재고요. 두 개가 둘 다 음이니까 같은 음일 때는 편이라고 붙여서 편재죠. 이렇게 편재가 이 땅, 진술충미라는 땅 속에 반드시 땅이어야 돼요. 진술충미, 이거는 1월의 땅이잖아요. 진술충미 안에 이렇게 재성, 지장간으로 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주를 재고귀인이라고도 한답니다. 재고귀인. 그야말로 고생은 하는데 돈 창고가 여기에 가득가득 들어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정축일주는 아주 근면성실하고 열심히 일해서 결국에는 부적인, 돈적인 성취도 크게 이룰 수 있는 그런 재고귀인의 일주랍니다. 그리고 이번엔 정묘일주요. 정묘일주, 제 남편의 일주랍니다. 묘, 참 도화죠. 놀기 좋아하는 글자예요. 그리고 이쪽과 이쪽, 왼쪽 오른쪽이 이렇게 갈라져 있죠. 그래서 묘를 가지고 있는, 일지의 묘를 가지고 있는 일지의 묘를 가지고 있는 일주들은 보통 좀 이혼을 많이 한다라는 속설이 있어요. 제가 임상해 본 바로는 크게 느끼지는 사실은 못했고요. 그런 이론은 있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묘목은 정화 입장에서 보면은 인성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현실적으로 인성을 깔고 있다는 건 엄마를 깔고 있는 거죠. 부인 자리에 엄마를 깔고 있으니까 마마보이가 될 가능성도 높고요. 그 다음에 이게 현실적인 부분이라 그랬잖아요. 현실에서 일단 공부가 아주 중요한 테마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주가 될 수도 있고요. 이 묘의 지장간 안에는 갑과 을, 이
2개, 다른 건 3개씩 있었죠? 갑과 을이라는 정인과 편인 2개를 다 가지고 있답니다. 편인. 그러니까 정인적인 공부도 하고 편인적인 공부도 한다는 거예요. 정인은 그야말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아주는, 학문으로 알아주는 그런 공부들이겠고요. 편인은 좀 많이 실용적인 그런 실용적인 학문이라고 부르기에는 그렇지만 실용적인 기술 연마에 관련된 그런 공부, 뭐 아니면은 뭐 역사, 예술, 종교, 사상, 철학에 관련된 그런 공부를 말합니다. 이 2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공부에 관심이 참 많아요. 근데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천간에 간목이 있기 때문에 이 중에 간목이 떴어요. 그러면 이건 남에게 보여지는, 천간은 남에게 보여지는 글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에게 보여지는 거는요, 각종 지금 IT 쪽에서 일을 하는데 IT 쪽에 관련된 어려운 그런 자격증, 그런 것들을 다 지금 따놓은 상태고요. 그게 결국 본인 딱 옆에 있기 때문에 그걸로 먹고 사는 팔자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집에 와서 이 정묘라는 거, 일간은 결혼 이후에 한 30대에서 40대까지의 그런 시기의 글자인데, 집에 와서는 밤에 이것저것 이 편인적인 공부를 많이 해요. 괜히 되도 않는 역사책이든 철학책이든 아니면은 뭐 캠핑책, 노는 거 워낙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캠핑책, 여행책, 뭐 한동안은 뭐 집 꾸미는 DIY 쪽에 빠진 적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집에 와서 안 보이는 안방에서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답니다. 재밌죠? 네. 그리고 또 그 정묘는 이게 역마 성분이거든요. 병이나 역마 성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단 병에 걸리면 사람이 외롭고 누군가 자꾸 찾아오기를 바라고 사람과 같이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참 좋아하고 항상 사람을 찾아요. 밤만 되면 술 친구를 찾아 헤맨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 때문에 술이 많이 늘었어요. 술 친구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병이 걸린 사람들은 마음이 아무래도 뭐 병이 걸린 상태에서 큰 욕심은 부릴 수가 없겠죠. 마음이 착해요. 마음이 여리고 순하고 착하고요. 그 다음 역마, 주말만 되면은 들로산으로 자전거 타고 다닌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사주에 아주 많은 금성분을 써서 그 자전거를 타고 이 묘를 찾아 헤매 다닌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사일주를 볼게요. 정사일주. 살을 천간으로 올리면 병화라고 했어요. 살을 천간으로 보내면 병화라고 했어요. 이 병화는 같은 화인데 이거는 음이고 이거는 양이에요. 그러므로 음양이 다를 때는 이건 겁재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정사일주는 겁재를 깔고 있는 일주랍니다. 이 겁재라는 거는
재물을 겁탈하는 성분이니까 아무래도 자기 밑에 재물 겁탈하는 성분이 있다 보니까 그 재물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욕심이 좀 많고요. 아무래도 돈에 대한 집착도 많을 테예요. 왜냐하면 정과 이 사는 둘 다 뭐를 극해요? 금을 극하죠. 금은 하나인데 지금 그걸 극하는 존재는 두 개예요. 그러면 금이 들어온다면 그 금을 50씩 나눠서, 그 금은 돈이겠죠? 그 돈을 반씩 50씩 나눠야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항상 돈에 대해서 좀 집착을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위아래가 같은 화성분으로 간여지동이라고도 하지요. 이 간여지동의 특징은 뭐라 그랬죠? 위아래가 다 나예요. 나밖에 없어요. 좀 이기적인 성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사일주는 이혼율이 좀 많이 높은 일주예요. 이거는 임상을 통해서 저도 많이 느낀 부분이에요. 정사일주가 이혼 많이 해요. 그리고 대표적인 정사일주가 그 서세원 씨와 결혼한 서정희 님도 이 정사일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중에는 지장간인 무경병이 있는데요. 일단 뭐 이 겁재가 있다 보니까 돈의 재물에 있어서 분탈은 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주고요. 근데 핵심은 이거랍니다. 이게 지금 정화 입장에서는 정제예요. 이 정제가 이 정사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화 속의 정제를 보면은 경금은 사화에 장생을 하고 있어요. 계속 장생이란 말이 나오죠? 장생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성분이에요. 그러므로 이 재가 장생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돈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일주라고 보셔도 돼요. 이렇게 경금이 사화에서 장생하기 때문에 이 재성의 모습이 참 좋은 형태로 있기 때문에 돈복은 있는 일주이다. 예. 그래서 보통 정사일주들 부자들 많답니다. 그리고요, 이번에는 정미일주를 해볼게요. 미는 아주 뜨거운 토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번에 잠깐 설명을 드렸다시피 정미일주는 뭐 간여지동과 마찬가지로 거의 센 양인일주예요. 그렇게 되면은 고집도 장난이 아니고 성격도 장난이 아니겠지요. 그리고 일단은 화생토로서 식신이긴 한데요. 식신은 남에게 베푸는 성분이에요. 그러면 내 힘이 빠지게 되죠. 빠져야지 그게 맞는 거고요. 그렇지만 정화 입장에서 이 미토, 이 사막의 뜨거운 토인 미토의 열기를 준다고 할지언정 정화는 열기를 이 미토에게서 받으면 받지 뺏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사막에 열기를 계속 가한다고 해서 그 열기가 차가움으로 변하지도 않을 테고, 그죠? 이 미토 입장에서도 뭐 이 작은 정화가 계속해서
사막을 달군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더 뜨거워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미일주도 양인이라 해서 좀 센 일주고요. 본인이나 남편이나 성정이 불같은 성정이기 때문에 이 양인 일주도 이혼율이 좀 높은 일주랍니다. 그리고 일단은 밑에 식신을 깔았기 때문에 제가 보아온 결과 교육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교육자, 교육업. 식신은 교육이고 말이고 표현이고 남에게 베푸는 거고요. 그다음 뭐 음식 솜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저는 정미일주 중에 이 교육자들을 참 많이 봐왔답니다. 그리고 이 미라는 거는 인신사회가 역마라고 했는데 오화도 역마의 의미가 있다고 했지요. 마찬가지로 미토도 인신사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역마의 의미가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매일주는 역마의 성향을 많이 갖게 돼서 분주한 일생을 살 가능성도 많고 이동도 많고 변화도 좀 많을 수 있는 그런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지지의 미토라는 게 양인데 양은 평상시에는 순하다가 화가 날 때 양들이 싸우는 거 보면은 무섭게 싸우잖아요. 성질이 있답니다. 뿔로 들이받으면 화가 나면 뿔로 들이받겠죠? 들이받으면 뭔가 사단이 날 수 있는 그런 글자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정화일주의 마지막인 정유일주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정유일주는 아까 같은 정화일주 중에 정해일주와 마찬가지로 천을 귀인을 가지고 있는 일주랍니다. 아까 정해일주도 천을 귀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 배우자가 좋다는 의미죠. 배우자 덕이 있다는 건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만약에 이 정화일주, 이 정화일간의 여성분이 이 유금이란 글자가 사주에서 좋은 역할을 하는 길신, 뭐 용신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길신이나 용신 이게 꼭 필요한 글자로 자리를 잡고 있다면 이 남편은 굉장히 좋은 형태의 남편이겠고요. 만약에 유가 와서 더 좋지 않아지는 그런 사주가 될 때는 남편 복이 오히려 없어질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천을귀인도 이 천을귀인 이 글자 자체가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라 내 사주에서 이 글자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때만 천을귀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화 입장에서 유금은 장생이에요. 저희 딸이 정화일주라서 아는데 참 순진무구해요. 때로는 그 순진무구함이 부작용으로 나올 때도 좀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의도를 알고 제 딸의 사주를 제가 알기 때문에 좀 이해하는 측면도 좀 많이 있기는 해요.
참 속은 순진하답니다. 근데 정화일주 특유의 톡톡 쏘는, 그리고 아까 정화가 상관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뭔가 되받아치고 잘못된 거를 못 보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살짝 장생이라는 유금 장생을 가진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안 비춰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답니다. 이 유금을 그리고 이 정화 입장에서 보면 또 편지이기도 하잖아요. 참 돈을 좋아하고요. 돈 씀씀이가 좀 스케일이 커요. 하나에 사도 조금 좋은 걸 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 편제를 본 관계로 저는 뭐 작은 가게도 될 수 있겠지만은 뭔가 자기 사업을 작은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 사업을 나중에 결국에는 하게 될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이 편제라는 거는 또 남을 이렇게 누르고 통제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약간 권위적일 수 있는 부분도 좀 된답니다. 그러면 이 유금을 천간으로 올려보면, 잠시만요, 안 나오네. 천간으로 올려보면 신금이에요. 신금은 굉장히 잘생긴 글자예요. 남편이 일단 되게 잘생겼겠죠? 그리고 신금은 현침이라 그래서 까칠해요. 사람이 까칠까칠하고 좀 예민하겠죠? 잘생기고 예민하고 그런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저희 딸에 있어서 유금은 천을귀인 역할을 해요. 유금이 아주 좋은 역할을 하거든요. 신강한 입장에서 유금으로 설기가 좀 되는 관계로 이 유금은 반드시 제가 보기에는 용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유금이라는 거는 신금이잖아요. 신금인데 이 신금은 경금이 불에 의해서 재련이 다 된 상태의 모습이 신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금은 더 이상의 열기는 필요가 없어요. 그 대신에 이제 그 열을 쐈기 때문에 이 모양을 완전히 식혀주면서 모양을 잡아줄 수 있는 임수를 봐야 되거든요. 왜 이렇게 안 나올까요? 임수를 봐야 돼요. 임수, 천간에. 임수를 봐야지 이 신금은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될 거예요. 이미 정화로 가공이 돼서 이제 식혀서 임수로 식혀서 열기를 없애면 이 보석은 반짝반짝 빛나는 아주 예쁜 상태가 될 텐데, 이 친구는 지금 이미 열 처리 과정이 끝난 유금을 계속해서 달구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은 저희 딸한테 조금 스트레스를 받겠죠. 자기는 이미 완성돼서 이제는 수기가 필요하지 화기가 필요하지가 않은데 계속해서 지금 열기만 공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일상에서 나타난다 보면은 뭐 잔소리를 많이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남편 통제를 좀 많이 한다거나 그런 형태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저희 딸이 결혼하게 된다면 이런 사주의 비밀을 얘기해서 남편을 조금 놓아줄 수 있는 그런 현명한
방법을 딸에게 꼭 전수를 저는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로써 오늘 정화 일간에 대해서 수업을 마쳤고요. 내일은 구강, 그러니까 무토, 양의 토인 무토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구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로 이 강의를 열심히 들으신다면 전문가의 반열까지 올려놓을 수 있을 만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구독 신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